먼저 효능감, 도파민 정말 빵빵 터지는 소식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야, 역시나 굉장히 좀 파격적인 국민 참여형 혁신 모델이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자, 대통령이 이제 장차관도 국민 여러분 직접 추천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지 않고요. 그렇죠. 실제 본인이 원하는 인재가 있으면 국가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 이런 파격적인 아마 시도는 없었던 것 같고요. 예. 근데 지속성 문제는 좀 더 두고 봐야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만약 인사제도를 도입한다면 크게 보면은 대통령은 국민주권 시대라는 걸 스스로 선언했고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결국 집단지성이 발현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를 일단 판으로 깔아주고 국민들이 여기에서 추천을 하게 되면 그 다수의 의견이 집단지성에 가까울 것이다. 다만 국민들이 일일이 개인정보를 다 알 수 없으니까 여기에는 반드시 이제 검증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게 있지만 이런 시도 자체는 이제 인사의 오류도 상당히 줄일 수도 있고 또 인사상으로 일어나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좀 집단적으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고 참여했다라는 이제 것이기 때문에 매우 파격적이고 잘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인사혁신처에서 아예 신청까지 받는다고 하니까 아, 이거 준비할 시간이 언제 있었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좀 정권 초기다 보니까 장차관 인사에 대한 인사 청탁이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좀 들어가는 시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좀 차단할 수 있는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이제 이재명 정부가 명실상부하게 이제 국민 주권 정부를 천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에게도 이런 추천권을 부여를 해서 뭐 추천한다고 해서 이제 다 임명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철학과 방향성 자체는 명확하게 알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치권이라는 데가 좀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아무나 이렇게 다 뭐 모여서 어떤 일을 도모하기가 참 쉽지 않은 곳인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본인들끼리 그러니까 어느 정파끼리만 어떤 국정 운영을 했을 때는 또 한쪽으로 좀 쏠리는 경향도 늘 있기 때문에 그 균형성을 잘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은 국민주권 정부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민들이 추천을 다양하게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검증이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께서 마지막에 인사권을 행사하겠다 이제 이런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저도 좀 기대가 많이 되고요. 이 정치권에 신선하고 좀 새로운 바람들이 많이 좀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계파와 이념을 좀 뛰어넘는 통합형 인재 발굴도 가능할 수 있겠네요. 저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대통령의 철학이 일단 국민들이 장차관 인사에 개입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낼 수 있던 이제 통로. 지금까지는 실제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견을 낼 수 있는 통로를 주는 거. 비유를 제가 해보자면 지금 우리 한 뭐 4,000분 가까이 들어와서 댓글을 이렇게 쭉 올려주시지 않습니까? 다 소중한 의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진희 진행자가 이분들 다 소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상부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내가 올렸던 글이 읽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참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중에 예를 들어서 유승호님 법무부 장관 뭐 박은정 그다음에 공부평생님 이상봉님 최백은 뭐 그다음에 김용민 법무부 장관 좋다 뭐 이렇게 쭉 올리는 거를 읽어주지만 모든 분들의 글을 읽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 이 사람들은 댓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전달해 주구나라고 하면 나의 글이 읽히지 않더라도 그것은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히려 아, 이 사람들이 참여형으로 방송 진행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과 같이 국가경영이 국민들로부터 인재를 추천받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지금까지는 국민의 이름으로 추천을 받는다고 해놓고는 극소수의 정치인 또는 인사 라인에서 사람들을 찾아서 검증하고 하는 과정에서 아예 개방형으로 가버린다고 하는 것은 내일 모레 있을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20%를 반영한다 당원들의 뜻을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집단지성이 반드시 그것이 구현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대통령의 철학적 기반 위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해서 대통령도 다양한 의견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하나 마련하고 두 번째는 검증 라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검증 라인도 국민들이 추천한 것과 비교했을 때 혹시 자기가 사심이 생기지 않겠지만 뭔가 의도를 가지고 했던 것은 배제시키는 효과가 있을 테니까 대통령으로서 보면 파격적으로 장차관 인사권을 열어줌으로써 오히려 인사권은 유지하고 인사제도에 대한 개방성을 확보함으로써
정당성이 훨씬 더 커지는 또 효과까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네. 보통 고위공무원단들 중에 일부 개방직으로 뽑는 경우가 덜어 있거든요. 물론 뭐 조직에 대해서 뭐 고인물들을 좀 해소하고 외부에서 뭐 신선한 바람을 끌어온다 이제 이런 취지인데 사실 개방형으로 고위공무원단 채용하는 것도 자세히 또 안을 들여다보면 예. 사실 또 맞춰놓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미리 선점해 놓고 국민 개방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또 들어오게 만드는 이제 이런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시도되는 국민 추천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이제 그런 그동안에 보여왔던 이 개방형제의 단점을 좀 보완하는 형태로 좀 갔으면 좋겠고요. 또 일각에서는 저렇게 되면 정부에서 인사를 행사하고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아니, 국민이 추천한 인사니까 나중에 인사가 실패했을 때 오히려 국민에게 책임을 좀 전가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미리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좀 생각을 달리 합니다. 저렇게 국민 추천제로 개방을 해서 열어놓으면요 아마 검증을 기존에 하던 것보다 한 10배, 20배를 더 강화해서 인사검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결국 책임은 또 대통령에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인사추천 모델을 좀 형해화되지 않고 좀 실질화하면서 뭔가 이런 검증도 더 강화하고 대통령의 책임성도 더 증가시키는 이런 형태의 좀 새로운 모델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게 잘 정착이 되면 과거 윤석열 정부로 상징되는 밀실 인사, 뭐 충암고 인맥이라든지 뭐 김건희 대학원 동문 인사라든지 예. 아마 이런 것들은 일부 해소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집단지성을 활용했을 때 또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또 문제점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 이런 부분들을 잘 보완을 해서 초기에 너무 욕심내지 않고 좀 단계적으로 잘 정착시켜 나간다면은 인재를 널리 등용해서 쓰는 그런 네. 새로운 모델을 장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댓글로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국방부 장관 김종대 어떤가요? 법무부 장관 정청래 한 표, 그리고 김용민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홍장원을 장관으로 추천한다 이렇게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서 오는 국민들의 정치 효능감, 자부심. 아, 내가 장관을 추천해? 나는 그러면은 강력하게 신인규 변호사를 장관으로 추천하거든요, 실제로. 예. 쓸지 안 쓸지는 모르지만 저런 분들을 정말 좀 청년 정치를 대변하는 분으로 가서 썼으면 좋겠다는 것이 내 바람인데 그걸 대통령이 선택하지 않더라도 추천했다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저는 효능감을 느낀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도를 열어줌으로써 그것이 갖고 있는 정치적 의미를 국민들이 먼저 느낀다. 아, 그럼 이게 주권이 나한테 있구나. 임명권을 가진 사람은 나의 대표이지 추천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고 이게 공직사회 전반으로 이제 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전문성 위주로 하고 막 선거 때 기여했던 사람 너 A 자리, B 자리 갈라먹고 나눠먹고 막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농공행상을 해왔잖아요. 그러면 당장 민주당에서 이제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를 하고 있는 쪽에서는 정말로 우리 도시에서 이런 사람이 필요한데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지금은 아마 국민들이 정보의 총량이나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경험의 총량으로 봤을 때 사람을 제대로 추천하기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완성을 해서 이제 추천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공부를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보를 더 파악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우리 도시에 우리 지역에서 더 책임자인지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주권자. 그러면 내가 가서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우리가 추천했을 때 이 사람이 우리 지역, 우리 공동체, 우리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하면 관심도가 훨씬 높아져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참여하고 추천하려고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국가가 갖는 경쟁력 이런 것은 저는 막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부정부패가 없어지고 청렴하고 도덕적인데 그리고 추천까지 국민이 주권자로서 하면 이제 기회의 공간이 엄청나게 넓어지니까 아니 뭐 신인규 변호사한테 내가 줄을 안 서도 뭔가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면 그렇죠. 오히려 자신의 역량과 실력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지 누군가 라인을 잡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투명사회로 가고 민주사회로 가면서 이것이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매우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